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드릴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정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금보험 상품의 특징과 효과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연금보험을 활용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상품도 많은데 굳이 왜 연금보험을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마 그 이유는 네. 종신토록 지급한다는 그 특성 때문일 것 같아요. 예, 노후 생활비를 준비할 때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이거 너무 오래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더 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금, 적금, 펀드로도 충분히 노후 생활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종신토록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은 현실적으로 연금보험이 거의 유일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보험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종신토록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상품 중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도 있는데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다 그게 그거 같을 네. 것 같은데 이제 세제적인 혜택에서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연금보험 상품은 저축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같은 혜택은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같은 세금들을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 중에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저축 기간 동안에 저축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돈을 불입하고 난 다음에 계속 운영해 나가잖아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운용기간 동안 아무런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내냐라고 하면 네.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는 세금의 세율도 연금소득세율이 3.3%에서 5.5%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율이 뭐 13.2나 16.5% 되는 것과 비교하면 네.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도 한 15.4% 되니까 그것과 대비하면 한 10% 정도 세금을 적게 내는 거라서 이 세액공제도 받고 세금도 덜 내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직장인들한테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사실 연금보험은 제가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연금보험은 이 법상으로 따지면 저축성 보험의 한 종류라고 네. 예, 합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이 중도에 해지한 금액이나 만기에 받는 환급액이 내가 낸 돈보다 많으면 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10년 이상은 이 보험계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납입한도 제약이 있는데요. 납입한도는 적립식의 경우에는 연간 800만 원, 원로 환산하면 매월 150만 원을 넘지 않는 정도로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투자할 경우는 1인당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정리해드리면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 네. 월납인 경우에는 150만 원, 일시납의 경우에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1억 원보다 좀 큰 목돈을 투자할 경우도 있잖아요.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금액을 얻으려면 1억보다 많은 돈들을 네. 투자를 해서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이 경우 조금 아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또 억울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이제 종신형을 연금 수령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같은 한도 제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거에 다 적용을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조건들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연금 수령 시기가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 연금을 받아가는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종신형이라는 상품은 원래 오래 살면 득이 되지만 네. 가입자가 또 일찍 사망하면 보험료 낸 거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종신형을 선택한 사람한테 보험회사에서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거를
두고 있어요. 어. 보증지급기간을 두게 되면 일찍 사망하더라도 그 지급기간까지는 보험료를 연금을 계속 지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증지급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증지급기간이 자기의 기대 여명보다는 짧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게 장점 있는 거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연금을 받으시다가 좀 빨리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돌아가신 분이 제일 억울하시겠죠. 네. 하지만 이 받는 분도 약간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연금보험과 일반적인 공적연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적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지급하게 되는데요. 다른 또 공적연금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연금보험은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보증기간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증기간 동안에는 나옵니다. 연금이. 그래서 보통 요즘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보증기간을 100세형으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 되니까 82세까지 내가 평균 살다가 돌아가셔도 나머지 18년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증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100세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요즘.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연금보험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방금 대표님이 이제 정신이형 하면서 보증지급기간 네. 설명하셨는데 대부분 100세형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말씀드렸듯이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100세형을 선택하면 세금이 가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보증지급기간이 자기 기대연금보다 짧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금 수령 방법은 이제 종신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종신형은 보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상속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속형이 뭐냐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연금 수령 기간 또는 이제 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년 이자만 지급합니다. 이자 형태만 지급하고 사망을 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살아있는 피보험자의 수익자나 아니면은 살아있는 계약자한테 지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상속된다라고 해서 상속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건 그냥 이자만 받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정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형은 뭐냐면요. 10년 확정, 20년 확정하면 그 기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나눠서 수령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게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매달 받는 연금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연금 수령 시점에서 이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계약하는 시점에 선택을 해놓기는 하는데 그거를 연금 개시하는 시점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자기가 당시에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종신형을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졌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형을 선택하거나 그 시점에 해지를 해서 일시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는 거냐 그러면 이 마지막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내 건강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네. 10년 뒤, 20년 뒤가 되니까 그 시점에 이 선택권을 하나 사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 시점에 내가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하나 사두는 게 연금보험을 사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근데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될까요? 네네. 상당히 중요한 네.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연금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우선 장기간 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상황인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상당히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연금보험 상품이 유니버셜 기능, 즉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대만큼 수익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중도 인출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서서 저희가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종신형이랑 확정형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떤 게 유리한가요? 저는 종신형 200세까지 살 것 같으니까. 사람들마다 좀 차이 나는데 네. 이게 한국 사람들 양자택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뭐 답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종신형을 선택하면 대표님 말대로 2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야 무조건 종신형이죠. 근데 그 수명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이제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종신형을 선택하는 거랑 확정형을 선택하는 게 연금액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인 사람이요 목돈 1억 원을 맡기고 연금 즉시연금 상품을 구입했다라고 칠게요. 그때 네. 이제 종신형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있고 이 종신형을 선택하면서 20년 확정 보증 지급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80세까지는 일찍 사망하더라도 돈이 나오고 80세 이후에는 살아있으면 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시율이 한 4% 정도 되면 1억 원을 넣으면 그런 경우에는 한 40만 원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확정형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나는 60세 시점에 즉시연금에 1억 넣으면서 그냥 나는 20년간만 받을래 라고 선택하신 분은 공시율이 한 4%일 때 한 53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3만 원 정도의 갭이 있죠. 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종신형을 선택하신 분은 월 13만 원 정도를 20년간 계속 80세 이후에 살아있을 때를 대비해서 붓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네.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90세 정도까지 생존해야 한다 그러면 종신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그 이전에 사망한다면은 확정형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사람의 수명을 그러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건강 상태나 이런 거 확보를 해보시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내가 종신토록 확보되어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 소득이 기본 생활비에 못 미치면 네. 종신형으로 해서 그 기본 생활비만큼은 보장을 해놓는 게 좋죠. 그럼 오래 살 때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을 또 종신형으로 다 옮겨 놓으시면 이게 유동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종신형은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보되어 있는 종신형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 한 차 갭만큼을 이제 종신형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충을 해놓으시면 오래 살더라도 웬만한 걱정은 다 걷어들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매한 경우에는 네. 반반 하시면 되거든요. 치킨도 반반 치킨을 선택하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일정한 부분은 정해진 기간만 받고 네. 또 하나의 연금은 종신토록 받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반반 딱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현명한 솔루션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한 줄평 들어볼게요. 예, 이 한 줄 평은 명쾌합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연금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 받을 때까지 불입하셔야 되고 유지하셔야 되죠. 당연히 인내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한 줄평 또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자기 생각보다 오래 산다. 이렇게 어. 늘어난 수명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장기 투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